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론이 되게 따분해. 되게 따분한데 미술의 이론은 너네가 뭐 국영수 사막에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뭐 대충 쳐주면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양이야. 왜? 나머지가 다 실기라서. 근데 이 작은 이론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공간을 창출해내고 다양한 시점을 창출해내면서 이제 재미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화지가 너무 넓어. 그럼 이제 땅이라고 치자. 땅, 우리나라 이제 뭐 부산시. 자, 부산시를 디자인해주세요. 디자인할 수 있겠나? 못하지. 그러니까 부산시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최소 100만 명쯤 되는 거지. 그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서 건설을 하는 사람, 공원을 꾸미는 공무원, 뭐 이제 사비 들여서 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쁘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를 꾸미는 거잖아.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작업이야. 근데 제한된 공간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이지. 그래서 너무 크게 이제 아까 이제 부산시를 예를 들었지. 요게 이제 자유도라고 돼.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너무 많아. 돈도 많고 땅도 많아. 하지만 혼자서는 이 자유도를 못 채워. 근데 한정된 공간에서는 적당한 자유도와 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발한 행동을 할 수 있거나 기발한 어떤 시점을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이제 운동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이제 스포츠에서 선수인가 그런 얘기했어. 마이클 조던 모르는 사람. 마이클 조던 혹시 몰라? 진짜 몰라? 없었어. 공감 실패. 자, 마이클 조던이 존재하는 모든 농구 선수 중에 가장 농구를 잘했던 사람이야. 나이키 신발에 이거 알지? 이거 조단. 그게 이 사람이야. 그 마크가 상징적인 의미거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후원하고 우리 농구가 그렇게 좋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 2단 점프 막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해가지고 막 덩크 하는 거. 하여튼 전설적인 사람이거든. 축구로 치면 메시. 근데 메시보다 좀 더 쳐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위대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조던이 이 농구 코트 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천재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적당한 자유도는 사람을 굉장히 기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조형요소랑 조형요소. 여기에 이제 선과 방향, 질감, 크기, 형태, 색채. 보통 이 정도를 조형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자인 원리가 있어. 디자인 원리는 반복, 뭐 다 아는 거지. 조화, 대비.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있다. 교체, 정의, 통일, 균형, 대립. 너무 많네. 반대, 주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거는 교체, 뭐 반대? 반대는 쓰긴 쓰니까 보색도 뭐 반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결합을 얘기할 때 다양한 결합을 할 때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도 많이 써. 요거를 뭔지는 잘 몰라도 하나하나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요런 게 있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바라볼 때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통일감이 되게 좋네. 저건 뭔가 모르게 균형감이 좋은데 왜 균형이 좋지? 요렇게 배치해서 좋나? 요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읽어낸다고 하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지. 어설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어 나갈 거라서 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요 얘기를 나중에 이제 구도를 얘기할 때도 아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잘 보이는 그림 그려라. 잘 보이는 그림의 시작은 구도야. 구도를 어떻게 짰을 때 잘 보이냐? 크게 잘 그리면 잘 보여. 이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거든. 그냥 이렇게 뭉그뜨려서 얘기를 했을 때 주제부의 어떤 크기와 위치가 사실은 어느 정도 잘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시성이 있어. 명시성. 자, 노란색 옆에 파란색 넣고, 파란색 옆에 뭐 핑크색 넣고, 그 색깔끼리 잘 보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 옆에 네모를 넣어서 형태적 대비를 이루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형태적 대비 플러스 색채가 붙으면 플러스 2강이 되지. 그럼 더 세질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전체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시성이 있어야 크기 대비도 또 있겠지. 그 다음에 질감, 최소 질감. 그러니까 뭐 쇠인데 너무 잘하는 쇠, 필요 없고 적당히 잘하는 쇠. 누가 봐도 쇠인데 쇠 특징을 알고 그렸네? 라는 느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질감. 나무네, 나무 못 그리지 않았네. 좀 잘 그렸네, 괜찮네. 이 정도면 충분해. 리얼함 좀 떨어져도 돼. 하지만 누가 봐도 나무야 돼. 100명이 집어도 저건 나무야 돼.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통일. 자, 변화와 통일은 보통 이제 전체 균형이나 공간감 여기에 많이 나타날 거고, 변화는 포인트. 뭐 내 그림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어떤 형태적 변화, 다양한 변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꾸며주기.
뭐 이런 것들에 일단 크게는 많이 나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는 이 정도가 얘네한테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거야. 잘 보이는 그림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야. 요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네 가지가 한 장에 어우러져야 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되게 집요한 학생들이 있거든. 계속 여기만 봐. 계속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계속 봐. 그러니까 그림을 묘사를 잘하는 건 좋은데 집요하게 던지면 안 돼. 나머지 애들.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샌드위치를 만들어. 근데 얘가 그 약간 이렇게 뭐야? 햄 만드는 거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백설에 다녔다 하자. 자, 백설에서 일하다가 나왔어. 햄장인 거야. 햄만 졸라 잘 구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샌드위치 빵도 좀 잘해야 되고 샐러드도 신선해야 되고 양념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햄 그런 느낌이니까 나머지에 소홀해진다고. 전체를 보는 눈이 가장 우선이야.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작품은 안 그래. 작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여기 하다가 내일은 여기 해야지. 여기 해야지. 상관없어. 완성도를 올릴 시간이 있고 수정할 시간이 있어. 작품이잖아. 근데 시험은 수정 시간이 없어. 없다라고 봐야 돼. 있을 수도 있겠지. 뭐 10분, 20분. 하지만 없다라고 봐야 돼. 그러려면 과정을 통해서 틀리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겨도 빨리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스케치를 해도 여백이 이상하지 않은지, 물체가 작지 않은지, 개체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지, 숱이 이상하지 않은지 다 따져봐야 돼.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보통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 있어. 스케치를 해도 그렇고 예외는 있겠지. 하지만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는 거. 자, 요거 이제 다 그냥 추상적이면서도 그냥 대외적으로 하는 말들이야. 주제 연출. 그 다음에 구성 표현. 그 다음에 조건 충족. 그 다음에 여기를 충족하는 게 기본. 자, 주제 연출은 저번에 공감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 내가 제시받은 사물로 어떤 연출을 할지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성격, 재질, 특징, 기능, 뭐 색채, 반사냐, 아니냐, 거칠다, 매끈하냐 이런 거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 근데 구성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체 하나만 잘한다고 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또 필요하겠지. 그 다음 조건 충족. 자, 요거는 학생들이 소홀한 학생들이 많아. 요번에 빵 한번 터졌지, 한양대에서. 참치캔. 너네도 들어봤을 건데? 농원 참치 사건 이거 아니? 조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어. 꺼내 쓰지 마시고. 근데 꺼내 쓰지 참치를 속 내용물을 그리지 말라고 그랬지 까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 적당히 해석을 잘 해낸 밑에 있는 행동들은 카바를 쳤지만 참치 내용물이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제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야. 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내가 평가를 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런 입장을 보통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고, 감독관 말보다 시험지에 붙어있는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은 해라, 요거 꼭 잘 지켜야 돼. 부경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들은 얘기야. 소묘에 그림자 넣지 마시오 했는데 그림자 넣어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 유명하지. 그 다음 색깔 바꾸지 마시오. 근데 학원에서는 보통 색상을 자유도를 많이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바꾸지 말라고 이제 색상을 바꾼 경우 탈락이 되겠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기본기를 중심으로 요 세 가지를 잘 해서 그림을 잘 그려라 라는 그냥 대중적인 얘기야. 잠깐만, 스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아 PD. 자, 구도. 우리가 앞으로 수도 없이 해도 모자랄 구도. 우리가 구도를 짤 때 사실 힘든 게 형태력이거든. 형태력.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뭘 그렸는데 예시 있게 잘 못 그려. 그러면 공간이 좋아도 별로야. 근데 공간도 좋고 형태도 좋아. 아,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 형태는 좋은데 공간이 안 좋아.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림이 왜 어려운지는 너희들한테 수업 중에 가장 얘기를 했지.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해야 돼. 밥도 먹고 차도 몰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음악도 들어야 되고 이거를 동시에 다 잘해야 돼. 와, 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한 가지 한 가지도 쉽진 않지만 이게 플러스 되니까 복합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 그래서 그림이 어려워. 하지만 하나씩 섭렵을 해 나가자. 하나씩. 너희가 갑자기 스스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구도를 만들려면 쉽지 않으니까 하나씩 섭렵을 해서 만드는 게 좋을 거야. 자, 조형 요소 아까 얘기했지? 조형 요소를 안다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미적인 부분,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를 이 형태는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멋있네?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쓰니까 어떤 다른 느낌이 나는데?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시점별로 다른 특징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좋고,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들을 재조합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뭐 원판이 있지만 이 원판에 원판을 대고 원판에 원판을 대고
원판에 원판을 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단순히 원판의 조합인데도 원판이 지금 다른 시점이 거의 하나, 둘, 셋, 5개지? 5가지의 다른 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시점에 의해서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구도를 잘 짜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거든. 자, 컴포지션, 저 스펠링 아는 사람. 근데 영어를 잘 못해서 컴까지밖에 모르겠어. 컴, 포까지는 알겠다. 그건 뭐야, 그 다음에? SI인가? 이건가? HION인가? 이게 지금 유튜브 나간단 말이지. 자, 다시. 컴포지션이라고 하지. 한국말이 정말 세종대님 감사합니다.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콩글리시도 있어. 나도 정확한 언어는 몰라. 근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포지션은 위치나 자리를 말하지. 이 정도는 알아. 컴은 뭔지 알잖아. 이렇게 다가오지. 컴은. 자, 그럼 플러스하면 위치나 자리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느낌. 공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점점점 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성급기를 시키지 너네한테. 성급기를 시킨 이유는 사실 형태의 전초전이거든. 점을 못 찍는 사람은 사실 없어. 근데 우리는 미술을 하기 때문에 점도 다양하게 찍어야 돼. 방향도 바꾸고 톤도 바꾸고 길이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점에다가 투영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선이라는 요소에 조형 요소를 투입을 시켜서 굵고 짧고 길고 휘고 메비우스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물결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아까 얘기한 재창조 재조합을 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 성급기를 또 얘기가 했네.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형태를 그을 때 선을 제대로 못 그어. 말이 안 되지.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될 거 아니야. 면을 못 그려. 형태를 예쁘고 깔끔하게 그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급기 구출 연습을 시키는 거야. 이제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해야지. 뭔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약간 이제 안주하게 된단 말이야.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내가 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된 행동 안에. 그렇게 해서 성급기를 이제 시키는 거야. 선행학습 중에 그래서 나는 기초 성급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입체 이해. 자, 입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입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말 그대로 형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진짜 형태만 그럴까? 채색도 그래. 왜? 입체를 모르는데 채색 어떻게 할래? 너희한테 이제 밝고 중간 어둡고를 나눠준 게 결국 여기 있잖아. 이 입체가 빛을 받았을 때 어느 면이 밝고 어느 면이 밝은 중간이고 돌아가는 면이고 중간 톤이고 어둠이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입체 이해는 이런 이해야. 물체를 딱 봤을 때 물론 형태를 잘 그리는 입체력도 필요하지만 그 입체에 내가 어떤 색을 넣겠다라고 하는 입체의 어떤 밝고 중간 어둡고의 단계를 이해하거나 이 면은 중간면이야. 이 면은 반사광이야. 딱 나올 수 있게끔. 요거 이해하는 능력. 이건 채색도 얘기지만 어쨌든 형태 기반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형태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안순화. 안순화. 자, 여기다가 내가 나를 그린다고 계산을 했을 때 나는 먼저 내 키를 그릴 거야. 차례자세 키. 내 모가지와 내 가슴팍과 내 골반과 골반이 좀 낮은데? 내 발과 이렇게 먼저 다 나눌 거야. 그 다음에 내 팔과 팔이 뭐 두꺼우니까 자,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는 요 정도. 머리, 목, 팔, 몸, 다리.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는 100번 강조해도 틀리잖아. 단순화를 해서 비율을 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조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이제 가로 세로 정면 측면 하는 스케치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거든. 나중에 그것들 배포가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볼 게 전체 비례를 한번 스캔을 해야 돼. 스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투시로 바뀌었을 때 요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그러면 투시가 들어가도 머리, 목, 골반, 발목 동일하다는 얘기야.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디테일 감각이 이제 설명되는 사람도 있지. 디테일은 그냥 나쁜 말로 좀 이렇게 매운맛 얘기로는 쑤셔 넣는 거예요. 쑤셔 넣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전체 이제 아까 보여줬던 어떤 기초 도형의 닮은 곳, 내가 그리려고 하는 저 병에 닮은 곳, 저 병에 닮은 곳은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하고 요 두께에서 얘가 얼만큼 나왔는지
계산해서 넓이 제곱, 그 다음에 전체에서 가장 불룩한 부분이 어딘지 계산하고 어디서부터 두꺼워지는지 요거를 이제 보면서 싹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저거를 그릴 때 처음에 원기둥만 그리거든.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거나 두꺼운 애를 먼저 기준으로 잡거나. 왜?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단순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개체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요 시각들을 계속 키워줘야 돼. 요 물체는 기초대형 뭐랑 닮았는데? 뭐랑 닮았는데? 그러면서 그 기초대형 닮은 것과 내가 화면에 스케치를 할 때 크기, 위치, 배치를 잡을 때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재미를 위한 요소. 점선면이 있어. 근데 요 점이 나열이 되면 선이 되겠지? 키우면 면이 된다. 그러니까 요 필름통이 크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면 점이지. 요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선은 그냥 선이지. 길이감이 있거나 뭐 시선을 이동시켜주거나 뭐 재미를 더해주거나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해줄 건데, 요 선을 면으로 만들 수도 있어. 뭐 노끈 같은 거. 면이잖아. 면입체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다른 어떤 방법들이 또 많겠지? 뭐 빵끈 같은 거. 걔네들은 뭐 직각으로도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뭐 리본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기 묶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서 공간이라는 거를 인지시켜 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될 거니까 이런 어떤 재미를 가지고 우리는 구도를 하나씩 섭렵을 해 나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입체.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했던 게 입체가 되겠지. 면을 빼먹었네. 그러다 면은 기본적으로 입체야, 입체. 보통 우리가 재심을 받을 때 점선면을 받을 때도 있고 면만 받을 때도 있고 선만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점선면을 다른 점선면 요소로 체인지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스케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체, 면체 같은 경우에는 작게 그리면 점이 되긴 해. 근데 면제를 선제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판때기. 선생님 판때기 나와서 선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요 정도면 선제지. 측면 들어가면 선제지. 뭐 찾는 거야? 요거 찾는 거야. 다양하게 내가 사물을 찾아서 점선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결국 얘도 작게 그리면 점이 되겠지. 같은 내용이니까. 그 점선면이 돌고 돈다.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야. 자, 지금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뭐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면서 그냥 귀에 익혀만 둬.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도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전초전일 뿐이야. 실제로 이제 요거 들어가면 설명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 나도 머리가 좋진 않아서 복잡한 거 싫어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많이 있으면 그 설명에서 좀 자잘한 것 좀 이렇게 싹 다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빼려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고, 너희들한테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점과 선과 면의 역할. 점은 디테일 담당. 점만한 디테일이 없어. 점만한 디테일. 디테일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작다야, 작다. 근데 선을 작게 쓰기도 뭔가 애매해. 선을 얇게 쓰거나 작은 물체를 선에다 꾸몄을 때 선도 같이 얇아지겠지. 그런 개념이 될 거니까 디테일이 작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선은 이제 시선 유도. 그 다음에 산뜻한 입체. 자, 이거 왜 산뜻한 입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도가 높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물체가 가진 애들은 시점 변화 말고는 크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잘 없잖아. 분해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선은 감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부드럽게 꺾어서 막 휘어나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뭐 만화, 뭐 화려함, 뭐 확상감, 우아함, 팽팽함, 뭐 빈틈을 유용하게 채워주고 뭐 역할이 굉장히 많아.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릴 때 어떤 역할 분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면은 넓이가 그냥 일단 커. 주제부, 입체, 크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가진다. 집중력. 자, 지금 여기서 시원이랑 그 다음에 뭐 수아, 지현이 내 옆에 이렇게 딱 세 명 끼고 있잖아. 너네 누구 볼 거니? 정해져 있어. 나를 보게 돼 있다고. 왜? 저 뭐야? 그런 거잖아. 여기 집중력. 그래서 이제 주제부가 왜소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 똑같은 그림이라도 면이 가지는 또는 이게 입체 물체가 가지는 형태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지 못하면 애매해진다. 요게 이제 색채 논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파랑이야. 뭐 청보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옐로우야.
그럼 요게 3분의 1 비중이야. 얘랑 얘랑. 그러면 확실히 파란색이 커 보여. 그럼 얘가 3분의 2겠지? 근데 이게 5분의 3. 아, 이렇게 하니까 나 헷갈리네. 33.3%잖아? 요거는 66.9%쯤 되겠지? 그럼 대강 이렇게 계산이 되면 7%. 요 정도 했을 때는 확실히 파란색이 커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둘 사이 별로 안 나. 근데 요게 황금 비율이잖아. 1.618 머시기 알파 오메가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형태를 그릴 때도 요거를 만들어서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부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지 못했을 때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뭉쳐서 답답해 보이거나 시원한 청량감이 없어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야. 시선을 머물게 하는 집중력. 쟤네들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가장 잘하는 역할의 이야기야. 자, 이제 공간감으로 넘어가서 5분만 쉽시다. 정지 눌러주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세노.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X, Y, Z. 사실은 앞에 이제 설명했던 자잘한 것들은 다 어떤 이렇게 그 요소들로 조금 이제 뭐 시점 좀 예쁘게 뭐 좀 다양하게 꾸미자 이런 것들을 위한 설명들이고 그게 적용된 그림과 적용되지 못한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근데 X, Y, Z 축이 내가 볼 때는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요게 이제 공간을 내는 거지, 공간. Z축 뭔지 아는 사람? Z축.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자, Z축은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뭐 근경에서 가장 먼 원경이나 또는 이제 먼 곳에 있는 여백을 가리키는 방향을 Z축이야. 그러면 이제 Z축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도를 어느 정도 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너무 잠깐 이렇게 흘러가는 듯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Z축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본 축이야. 자, Y축 함수에서 배웠지. Y축은 세로를 의미해. 근데 누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가야 될 거야. 뭔가에 약간의 기울기성 을 가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컨셉을 가질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세로축이야. 대충 그려서 이게 지금 뭐 좋은 구도가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 컨셉을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럼 주제부에 받쳐줬어. 그 다음에 X축. X축은 가로야. 자, Y축과 이하 동물축. 누가 그냥 이렇게 그려. 각도를 좀 주기도 하고 앞이냐 뒤냐를 말하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뒤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근경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거대하게 너무 거대나?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크로스가 되는 위치가 보통은 주제부가 올라오는 무게 중심이 된다. 요게 기본 개념이야. 제일 중요해. 너네가 갖고 있는 탑뷰도 요게 느낌이 있어. 근데 탑뷰는 아까 얘기한 요거 있지? 앞뒤 좌우 약간 기울기? 요거 없이 그냥 진짜 가로 세로 Z축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좀 그려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 알지? 너는 피보나치 수열 들어봤니? 아무나 해도 돼. 그 1.618 대 1, 1.618 대 1, 1.618 대 1.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계속 1.618 대 1로 모으면 여기가 있네. 여기인가? 아, 여기겠다. 하여튼 모으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강 돌아가는 거 이런 느낌이야. 나도 외우지 못하겠고. 근데 요건데 이게 이제 요거랑 유사해.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 요거랑 이제 거의 유사해서 이제 뭐 회오리 구도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구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래서 내가 X, Y, Z축을 이해를 못하면 공간은 창출할 수 없다. 요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고, 구도 짜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다양해. 어떤 사람은 주제부는 45도 각도로 기본 계산한단 말이야. 원기둥을 기준으로 45도. 왜? 3면을 가장 고르고 다양하고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각도라서 그래. 그 다음에 포인트는 70도. 얘보다 좀 더 가투시적. 받침 30도. 반대 70도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빼 10도 또는 발음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그러면 이제 각도별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얘가 원기둥이라는 하나의 도형인데 각도 변화와 시점 변화가 들어가지. 그러면 원기둥 하나로도 조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 정면. 여기 이제 정면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뭐 때문에 얘기했지?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뭐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 각도 때문에 얘기했지,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가 너네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의 기준이 되는 각도야. 어떤 그림을 봐도 대부분 전체 70% 이상의 그림들은 저 각도를 가지게 돼 있어. 주제부는 45도 기준이지만 더 각도가 높을 수도 있어. 70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 이게 나쁜 거나 틀린 게 아니라 저게 가장 대표적이고 저걸 기준으로 더 업을 시키거나 각도를 조금 더 낮춰서 뭐 이제 시작 자체를 굉장히 밋밋하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 왜? 밋밋하게 시작을 해도 컨셉이 되는 거지. 여기서 나는 빵 터져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쉬고다가 팍 나오지. 이렇게 컨셉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저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각도 변화를 시켜주면 주제부나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게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 대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가지는 축. 이제 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는 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물체를 그렸을 때 투시가 사실은 어떤 축의 방향이나 어떤 뭐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겠지. 그럼 이제 얘가 펜을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요 방향성이라는 거지. 요 방향성을 잘 계산을 해서 플러스 Z, Y, X 요 축들하고 이 방향성하고 이제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대중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처음에 이제 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애를 만들어주는 게 구도에선 가장 유리해. 처음에 뭐 자잘한 거, 뭐 주제부부터 꼼지락꼼지락. 선생님 어때요? 별로야. 왜냐면 과정이 별로야. 이걸 잘 그렸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할 수 없잖아. 우리는 한 장을 그리기 때문에. 구도를 아는 사람은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거대화를 한다. 보통은 거대화가 70~80%를 먼저 진행하고요. 이 물체를 어느 부분을 가장 크게 그려서 화면의 공간이나 공간의 방향성을 어떻게 빨리 보여줄까. 여기 보면 쑥 들어가지. 자, 원기둥으로 표현을 하겠어. 쑥. 지금 여기로 빠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제부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 시작이 여기지.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공간이 가장 짧은 공간이 나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 이런 식으로. 멀리 몰아서.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도 심지어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을 과장해서 보여줘. 자, 그 다음 얘를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주제를 잡거든. 부주제를 잡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요거를 먼저 잡고 나서 주제를 잡는 게 보통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제부를 잡아냈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선이 훅 나오지? 그 다음에 요 선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방향을 더 멀리 보내주고 있지. 저런 것들은 나중에 공간이 짜여지고 나서 해도 충분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하고 왔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야지. 근데 축의 연결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면 기차가 커브 틀 때의 느낌 알지? 요대로 투시가 진행이 돼야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오면은 내 앞에서 계속 얇아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가장 두껍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 계속 얇아져.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면 얇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얇아지게끔 유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방향이야.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방향을 보냈지. 그래서 여기서 온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방향을 보내주고, 그럼 이제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점이 존재. 여기서 이제 또 도형 원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점과 점이 있으면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간격은 연결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또는 라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선으로. 그 요 선상에 물체가 이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의 연결성이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대략 공간이 나왔어. 그럼 이제 디테일이라든지 장공간을 만들어줘요. 장공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는 점요소. 그러니까 통칭 점요소야. 좀 작은 거. 이제는 큰 거나 필요한 거는 넣었기 때문에 작은 요소를 넣고 플러스 이제 선요소. 선요소를 넣어서 이 그림이 공간은 나왔지만 이 공간을 이제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선이 나와서 더 멀리 빠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요 선이 방사가 되지. 방사형이 되면서 요 입체를 좀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요 위에도 들어오는 주제부 쪽으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크게
주제부 쪽으로 들어오는 연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 요소를 굉장히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꾸밈을 먼저 하거나 그러면 X예요. 꾸밈이라는 건 묘사와 같기 때문에 덩어리가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채색에 묘사가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잘못되면 결국엔 나중에 다 지워야 되니까 순서를 꼭 잘 지켜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선 요소들, 그 다음 여기 보면 하트 저런 거 있지. 하트. 여기 공간이 뭔가 좀 넓어 보이네? 이 공간에 대해서 3분의 1과 3분의 2로 갈라서 작은 물질 뭐 넣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 3분의 1과 3분의 1 갈라서 여기 물질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의 구도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Z축을 먼저 설정을 할 것. 공간 설정을 먼저 한 후에 주제부를 만들어 줄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부를 넣을 때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자, 3등분. 자, 요거 다 알지?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위치를 찾는 거잖아. 근데 주제부를 그릴 때 뭐 요 중앙을 포함한 요 삼각형의 점이 포함된 요 면적이 가장 좋은 위치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위치는 전후 좌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는 얘기야. 변화가 있는 공간을 하기가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구도를 짤 때 큰 물체랑 주제부랑 이제 뭐 디테일을 포함하지 않고 크게 딱 던져놨을 때 화면의 60%를 차지하지 못하면 나가리야. 시연에서 시원하게 보이는 비율로 잡아냈다라고 하기가 힘들어. 50% 애매하잖아. 그럼 나머지 50% 뭐 할 건데? 그러니까 60% 정도는 잡아주고 부주제와 배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기본 구도는 거의 클리어가 돼. 그러니까 기본 구도랑 이제 또 유사한 게 사선 구도가 있어. 근데 사선 구도도 뭐 이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 요게 지금 사선 구도거든. 너 지금 면에서 잘 안 보이지? 자, 요게 사선 구도야. 여기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공간이. 가장 심플하게 가지만 공간이 직선적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뭐 물체가 좀 튀어나오고 변화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 재미를 주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아마 너네들도 본 적은 많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사선 구도야. 맥심 한쪽으로 쭉 빠지지. 쭉 빠지는데 양쪽에서 이제 커버 좀 쳐주고 있잖아. 뭐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저 망치. 쟤도 사선 구도야. 쭉까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이게 지금 오픈이거든. 쭉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피망이 찔려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도 칩이 들어가. 근데 요거는 좀 작지. 그래서 이제 피망의 이렇게 그 고리를 여기에 그냥 걸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금경이 들어가. 크게. 자, 요렇게 봤을 때 저쪽으로 그냥 대놓고 찌르고 있지. 요렇게 이제 쉽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금경이 들어오거든. 금경. 여기서 앞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이쪽에도. 그럼 이제 여기가 여백이 되니까 이쪽에 여백 설정해주고 들어갔어. 여기 남아서 뭐 잔챙이 좀 넣어주고. 그럼 이제 큰 공간 이렇게 짜고 여기 보면 막 여기저기 뭐 많지. 큰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또 지배를 하냐면 역시나 3분의 1, 3분의 2 개념. 중첩할 때도 3분의 1, 3분의 2 개념. 여백을 나눌 때도 물체 그 주제부의 화면 전체 할 때도 3분의 1, 3분의 2였지. 60%는 3분의 2잖아. 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여기 피망 이제 샤프한 거 하나 넣었는데 여기 여백이 남네? 그럼 이 여백이 이렇게 남았어. 근데 아까 이제 화면을 꾸며줄 때 집중력 얘기했지. 주제부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뭔가 다 오게끔 유도를 만들었잖아. 지금 얘도 그거고 얘도 그거지. 여기도 사실 앞뒤로 양방향이지. 하나 둘 계속 모으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애는 자, 여기 각도 여기 보이지? 요 중심을 기준으로 자, 답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넷 답. 이 중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3분의 1 지점이 두 가지잖아. 여기다가 주면 얘가 있으니까 겹치네. 그럼 여기네. 여기다 뭐 하나 주는 거야. 그 다음 이쪽에도 여백이 있으니까 근데 부주제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여백 보이지? 하나 둘 셋 나눴는데 여기 있으면 부주제 너무 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네. 답이 이렇게 나와. 구도를 짤 때 3분의 1과 3분의 2는 거의 뭐 이거는 정답이라고 봐야 돼. 공간 여백을 하고 요런 데 선을 나눌 때 뭐 선으로 뭐 이렇게 공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물체의 위치, 배치 다 3분의 3분의 2야. 주제부 위치조차도 사실은 3분의 3분의 2야. 왜? 처음에 3등분으로 다 나눴잖아. 나눠서 공간을 찾았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개념이 들어갔다고 봐야지. 그다음 중첩을 할 때도 요 피망이 이렇게 있으면 자, 찔리는 형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찔리는 형태가 있는데 자, 안 찔리고 남은 면적과 찔린 면적을 따지면 위치가 3분의 1과 3분의 2 개념이 된다. 요것도 다 계산해서 중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앞물체와 뒷물체. 보통 앞에 있는 물체에 3분의 1을 중첩을 하고 뒤에 있는 물체에는 너무 크니까 3분의 1을 계산하기 쉽진 않겠지. 근데 너무 크잖아. 또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물체가 들어와서 이 물체에 3분의 1이 되게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야.
다양하고 복잡한 애들은 대부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중첩을 만들게 돼 있어. 물체를 넣을 때 방향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고. 구도는 이제 여러 구도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보면 공간에 대한 길을 좀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가르쳐본 경험상 채색보다 구도가 더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나머지는 이제 큰 설명만 조금 들어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거대화예요. 거대화. 저거는 매번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물체를 딱 받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뭔가 공간이 잘 나오겠는데? 카라비너가 가지는 허공간이 있지.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이 공간을 작게 쓰면 구멍이 되지. 크게 쓰면 홀이지, 홀. 공간이 된다고. 요런 개념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던 거, 큰 걸 잘 그려야 구도를 잘 그리기가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대화를 통했고, 조형성과 조형미. 같은 얘기 같잖아. 근데 엄연히 성격이 좀 다르다. 조형성은 그냥 꾸미는 거야, 이렇게. 막 다양한 어떤 대중소랑 각도 기울기 다르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조형성이고, 조형미는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요거 얘가 동그랗지. 동글. 요게 조형미야. 잘못 반대로 얘기했나? 미안하다. 반대로 얘기했다. 조형성이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면체가 나오면, 육면체가 나왔을 때 선을 이렇게 감을 수도 있어. 동그랗게. 근데 얘 여기에 텐션 걸린 선이 없으면 뭔가 이상해. 왜냐면 얘는 각졌고 직선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각진 느낌이 포함이 돼 있는 어떤 선재의 변화를 같이 줬을 때 더 매력 있는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조형성이 돼. 조형미는 덕지덕지 붙였는데 조형이 다양한 형태와 시점과 크기가 있어서 예쁜 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줬을 때 연출이 공감이라는 거를 같이 받아낼 수가 있는 거야. 요것도 사성구도에 가까워. 사실 이제 이렇게 들어갔지. 하지만 사성구도에 가까웠고, XYZ가 이제 교차가 되잖아. 교차가 되기 때문에 물체를 그릴 때 크로스, 지그재그,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요 두 가지는 뭐를 좀 예를 들어볼까? 자, 저 립스틱 한번 예를 들어볼게. XYZ는 이제 뭐 Z가 뒤로 가고, 뭐 Y가 위에서 아래로 오고, X가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오고,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크로스 말고도 물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재미없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 그런데 같은 판때기를 그려도 아까 옮기는 그렸을 때 이렇게 막 세우고 꺾고 이렇게 했던 게 크로스지. 여기에서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밑면을 좀 보여서 이렇게 그리면, 자, 크로스가 되지. 보이니? 크로스가 되면서 조형이 좋아져. 물체를 배치할 때 나란히 배치하는 것도 의도지만, 요 의도는 이제 통일감이나 이런 것들 주기 위해서 하지만 대부분은 크로스로 만들어. 그러면 선생님, 통일감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요? 요거 다 하고. 너네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막 배치를 해. 근데 큰 것들을 어떻게 비슷하게 배치하냐? 작으니까 비슷하게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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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재. 얘네들을 이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로 부족한데? 그럼 약간 젓가락 치는 것처럼 두 개. 그럼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가 없지. 왜? 큰 거에 대한 조형을 만드는 건 집을 만드는 거다. 근데 개체나 저런 작은 것들, 디테일이나 약간 꾸미는 것들은 인테리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아래 뭐 공사라고 예쁘게 뭐 이렇게 가구도 넣고 침대 넣고 할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좀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요거는 이제 아까도 봤던 건데, 자,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 물체가 날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 재미없잖아. 자, 내가 원기둥을 던졌어. 그럼 여기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바뀌니? 이게 총알이잖아.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그재그를 하는 이유가, 약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걸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거를 던졌어. 탁 던지면 얘가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그 이동에 대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보는 게 좋아.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근데 얘랑 같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 뭐 다르게. 얘랑 또 비슷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밑면이 나왔으니까 밑면이 나오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슈슈슈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나선은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물체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심심하겠지. 그래서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또는 배치를 할 때 크로스와 지그재그. 크로스는 중첩이 성향이 강할 거고 지그재그는 나열의 성향이 강할 거다. 요거를 또 다른 그림 보면서 해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 제일 중요한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거에 지금 오늘 설명을 조금 길게 한 게 이거를 좀 끊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영상을 올리고 너네가 이제 조금 보면서 이제 용어들도 외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에 이제 적용한 것들 얘들이 이제 돼 있는 거야. 저 성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중형. 성류 가운데 빡 있고 방사형으로. 근데 아까 결국에 꾸밀 때는 다 집중과 방사형으로 나올 거고 저쪽에 이제 골프공 같은 경우도 사선으로 이렇게 쭉 가지면은 좌우로 저 선이나 배경에 있는 물체가 집중력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에 이제 개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기능성들, 클립들이 뭐 끼울 수 있거나 연결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간 것들이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참고 자료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죠. 내일부터 숙제를 줄 거야. 1000평 같은 소리지. 자, A4 용지에 구도를 짭니다. 근데 이 구도가 내가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있는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 많은 것들 그냥 한 장 그려. 퀄리티가 너무 높지 않아도 좋고 너무 낮지만 않게. 왜냐? 사실 퀄리티 고퀄로 그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적당한 퀄리티로 만들어 보도록 해. 요거 나중에 너네 퀄리티를 상중하로 체크를 하거든. 나중에 결산도 해. 옛날에 작년에는 하다가 중간에 에이 이랬는데 원래 이거 다 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저 구도 짤게 유리컵 손잡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망토 플러스 노끈으로 하나 들어갑시다. 망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 일단은 저 소유팀은 대체 보고 빨리 마무리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요거 다 끝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구도를 한 장 들어갑시다. 자 끝냅시다.